안녕하세요. 저는 풍수지리학을 전공한 철학박사 노인영이라고 합니다. 아호는 문강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음 카페의 문강풍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부자 되는 형국 와우형과 축산지명 이야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이지만 풍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풍수는 바람과 물, 땅의 이치를 깨달아 인간 생활에 응용하고자 하는 실용학문으로 우리 선조들의 민간 신앙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나 조선 건국 초기 궁궐, 왕릉을 잡는 기준으로도 활용하였지요. 그러면 좋은 길지에 자리 잡고 살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 몸이 건강하고 장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판단력이 명확해지며, 특히 사업을 하는 CEO 자리는 좋은 직위가 있는 곳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수맥파나 흉기가 강한 곳에 오래 있으면 판단력이 흐려져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사업이 부진할 수 있습니다. 인걸은 지령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와 같이 대명당을 점하면 큰 인물이 나기도 하고 재벌이 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예천의 석송령이라는 반송 종류의 소나무입니다. 수령이 약 60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나무는 재산세를 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이렇듯 나무도 좋은 땅을 점유하면 이렇게 멋있는 자태를 뽐내고 오랜 세월을 살 수가 있듯이, 사람도 이러한 직위가 있는 곳을 택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명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필연적,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지명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의 지명에 대하여 궁금해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명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이지만 사람들의 무관심과 바쁜 일상과 맞물려 우리의 뇌리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명 속에는 한 지역의 역사, 사람이 살아온 역정과 문화, 지역에서 생성된 전설, 민속 등의 정보가 한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지명을 크게 분류해 보면 자연지명, 풍수지명, 인문지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연지명이란 말 그대로 자연의 형상이나 수목, 지역 특산물 등을 근거로 지어진 이름으로 산, 곡, 또 물과 관련되는 강, 천, 들과 관련된 벌, 평이라는 지명, 또 높낮이 구분에 따라 상, 중, 하라는 지명, 또 안쪽과 바깥쪽의 구분으로 내외라는 지명, 또 햇빛이 많이 드느냐 적게 드느냐에 따라 음양을 구분하는 지명으로 양지막, 음지막 하는 지명이 있고요.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소나무, 밤, 복숭아, 칡 등의 나무 등을 근거로 지어진 지명을 자연지명이라 합니다. 풍수지명이란 자연의 형상과 풍수지리 사상이 결합된 지명을 말하는데요. 용과 관련된 지명으로 용각, 용산, 와룡, 용곡 등이 있고, 봉황과 관련된 지명으로는 죽장, 죽전, 오봉, 봉곡, 봉림, 봉정 등과 같은 지명이 있고, 이러한 지명은 상스러운 기운을 상징하는 용, 봉황 관련 지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말 관련 지명, 닭 관련 지명, 학 관련 지명, 이러한 동물 관련 지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지명과 풍수지명이
지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문지명이란 인간의 생활 과정에서 발생되는 역사적 사건, 이념, 종교 등과 관련된 지명을 말하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신도시로 조성된 세종시, 또 임진왜란 때의 명나라 장수 두사총 선생이 자기의 고국 명나라가 그리워 지었다고 하는 대구 대명동, 후 삼국시대 왕건이 견훤과 팔공산 전투에서 패하여 동쪽으로 도망가다가 현재의 안심지역에 와서 안심했다고 하는 대구 동구의 안심이란 지명, 또 향교가 있던 곳은 교동, 교리, 교촌이라는 지명이 붙어 있고요. 서운이 있던 곳은 원동, 원리라는 지명이 명명되어 있습니다. 또 옹기점이나 사기점이 있던 곳은 점촌이라는 지명이, 성이 있던 곳은 성북, 성남, 동성로, 북성로라는 지명이, 또 마을이 새로이 개척이 되면은 신리, 신동, 신기, 샘마, 세터 등의 지명이 붙게 됩니다. 특히 지명은 풍수 사상 중에서도 물형론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형국론이라고도 합니다. 물형론은 전기 가득한 산천의 형세와 형상을 보고 인물형과 동물형, 식물형, 물질형, 문자형 등으로 구분하여 그 형상에 빗대어 이름을 정하고 표현하는 풍수 이론을 말합니다. 일부 풍수가 중에서는 물형론은 이ህ령, 비ህ령이라 참고만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형론은 풍수지리 공부의 마지막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소와 관련된 지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와 관련된 지명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지명을 보면은 축산, 소산이라는 이야기죠. 우산, 역시 마찬가지 소우자니까 소산입니다. 우목, 이건 소의 눈을 뜻하죠. 우항, 소의 목. 또 우천, 우자, 우망, 와우, 우두, 소머리를 뜻하죠. 우현, 소고개, 우구, 소의 입, 우각, 소뿔이죠. 또 우복, 소의 배, 우면, 서울에 우면동 있죠. 소가 잠자고 있다. 그 다음에 우고, 또 가안, 가안이라고 하는 가짜는 이게 멍해 가짜입니다. 멍해를 뜻하는 이런 뜻이고, 가우도, 가우도는 멍해 모양의 섬이죠. 쇠실, 소실, 각실, 객실 등이 있습니다. 소 형상 중에서는 와우형이 가장 많은데요. 와우형이란 소가 누워있는 형상을 말합니다. 와우형은 산세가 대부분 나지막하여 평화롭고 안락한 느낌을 갖게 하며 와우형의 자리를 점유하면 큰 부자가 나온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김우중 전 대우회장께서 생전에 와우형 명장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일화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와우형의 혈처는 콧잔등, 즉 꼭지, 배꼽 등이며 와우형이라는 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와 상생이 되는 안산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 안산이 무엇이냐 하면 소의 등 위에 얹는 멍에, 땅을 가는 쟁기, 불더미를 쌓아놓은 모양의 적초, 또 흙을 잘게 고르는 썰의 등으로 소와 관련된 사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영덕군 축산면에 와우형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영덕 축산항을 기준으로 항구를 둘러싸고 있는 산이 지도에는 봉화산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저는 이 산이 대소산으로 보입니다. 대소산이라는 지명은 큰 소란 의미입니다. 그 아래 항구 가까운 곳에 와우산이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것으로 보아 송아지로 보이며 이러한 형상에 의거해서 이곳이 축산, 즉 소산이죠. 축산이란 지명이 지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지막한 와우산에 한번 올라가 봅니다. 손은 이 우주 자연에 좋은 전기가 맺혀 있는 혈처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콧잔등이나 젖꼭지, 배꼽 등에 좋은 기운이 맺혀 있습니다. 젖꼭지 부분에서 본 안산의 모양입니다. 지도상에는 죽도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형상은 소가 등에 짊어지고 있는 멍의 형상입니다. 영락 없는 멍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배꼽의 자리에서 본 안산 쟁기 모습입니다. 비슷해 보입니까? 이 혈처 자리는 아직까지 생지로 남아있기에 더 이상 자세히 이야기는 못 해드려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는 또 다른 와우형을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